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학교와 현장에서 관련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그런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혜실입니다. 올해 5월 제1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벌써 13회째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봄날의 피크닉 같은 분위기의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많아서 흥미롭지만 오늘은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더 궁금해서 이혁상 프로그래머님을 모셨습니다. 이 영화제를 이끌고 계신데요.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이혁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다른 프로필은 언급 안 하는 걸로. 다른 프로필이요? 네.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네. 만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네. 종래기적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네. 그 후에 용산 참사를 다룬 공동정범을 또 김일란 감독과 함께 만든 바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감독님이신데 아닙니다.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처음 열린다고 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이주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다룰 때 사실은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정말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속에는 일단 이동의 의미가 네, 담겨져 네.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주 또는 네. 이민 네. 이런 주제만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다양한 정체성, 사실 이 정체성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외나 이주 또는 그 단절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웠던 게 보통 디아스포라 하면 제일조선인 문제를 네네.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남미 쪽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나 미국으로 이민 갔던 네네. 사람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네네. 이 영화 안에서는 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영화제 안에서는 이제 들어온 사람의 네네. 이야기도 함께 네. 또 어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가 참 재밌다. 근데 역시 프로그래머의 선택의 문제일까? 영화들이 쏙쏙 선택되는 거 볼 때마다 네. 좀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이렇게 13회나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네. 뭘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그래도 특색이 있다. 요것만은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특색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지향한다라는 점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낯섦이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낯선 존재를 어떻게 내가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 없이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이런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 감각이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 역시 이런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요. 저는 오히려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잘했다기보다는 많은 영화인들이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 덕분에 이 영화제가 또 빛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번 그 영화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면
그해 뭔가 그래도 포커싱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올해는 어떤 걸 좀 중점을 둬가지고 영화제를 좀 펼쳤을까요? 네. 올해는 사실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네. 특히 가자 지구에서 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네.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너무 아이러니한 게 네.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사실 유대인으로부터 네. 나왔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 각국을 떨어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행동 양식에서부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많은 차별과 혐오를 겪었고 네. 또 이 홀로코스트라는 굉장히 큰 네. 참담한 인류의 어떤 비극을 직접 경험했던 피해자였던 이 유대인 그리고 네.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해자 위치에서 네. 팔레스타인의 많은 민중들을 학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디아스포라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작품을 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초대해서 한국의 대중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사회는 또 워낙 이 기독교 그리고 보수 네. 세력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또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또 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중들이 테러리스트로 악마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싶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올해 포커스는 자유 팔레스타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뭐 영화 자체가 이데올로기도 하다라는 뭐 수잔 웨어드의 이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영화제가 또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한국 사회에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에서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여러 토론회 포럼 같은 세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스스로 영화 제작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네, 네. 측면에서 예.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예를 들면 뭐 그 영화 소란 워크숍이라고 네, 해서 네.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예. 왜 그런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사실 저 역시도 네. 미디어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영화라는 매체, 영상이라는 매체를 공부하고 또 네. 제작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그런 걸 스스로 좀 네. 목격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소수자, 특히 이주민과 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만의 어떤 그 미디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직접적인 어떤 활동이 네.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이미 한국 사회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분명히 이 안에서도 이 영상 그리고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들이 언젠가는 또 이 한국에서 스스로 영화 감독 또는 영화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제 이주민 네. 영화 제작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국내 뭐 이렇게 좀 주요 영화제에 가서 보면 네. 뭐 프랑스에 사는 캄보디아인이 만든 영화를 네. 본다던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주 이슈를 다룬 그러나 당사자의 네, 직접적인 출연이나 또 당사자가 만든 맞습니다. 감독이 예. 되어서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아 이래서 당사자가 만든 네, 게 네.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네. 없구나. 그러니까 영화적 퀄리티만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사실 네. 그 안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고향에 관한 질문이 소란 팀에 있었어요. 어디를 고향으로 네, 네. 볼 것인가. 근데 그 아마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곳이 어딘가가 정해지면 그게 고향이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아직은 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이주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가
저한테는 네네. 이제 주류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맞습니다. 아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구나. 네. 내 죽음 후에 내 몸을 음. 어디에 묻히게 할 네. 것인가. 그래서 좀 이게 소란이라는 워크숍이 없었으면 네.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또 남았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 그리고 소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다양한 이주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과 만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를 가시화하는 또 네. 전략이기도 해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성소수자 부분에서도 그때 연대에 다니는 유학생이셨나 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멋진 여성이 이렇게 등장을 네. 했는데 그 안에 그 키워적인 이야기를 맞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 때보다 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네네. 게 참 다행스럽다. 근데 이게 말하기나 그 영화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트라우마 치유적인 과정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분에게는 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이 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네.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 얘기할 때 항상 힘든 게 가족이 있는 데서 내 얘기하는 거 아직 커밍아웃도 가족에게 안 했는데 네. 이게 대중에게 먼저 커밍아웃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게 타국이라는 게 오히려 네, 좀 자유로움을 줬던 네, 것 예,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이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주민 안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미 저희 이주 노조의 미셸 위원장이나 또 그 제가 최근에 만나본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저에게 트랜스젠더인데 성전환 수술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연결해드리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다양성 생각할 때 너무 네. 이주민에 고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영화제가 또 그러한 역할을 네. 같이 포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영화제랑 비교해서 그 디아스포라 영화제만이 그래도 꼭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야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네네. 짧게 표현은 하셨지만 네.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죠? 편집 잘 해주실 거죠? 같이 다 얘기했던 거 맞아요, 다 했어요. 그럼 좀 다른 측면에서 네. 가치 디아스포라 영화제 가치 사실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낯선 개념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왔던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낯설기도 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고 이산되고 흩어지고 이런 어떤 삶의 형태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런 삶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주 넓게 보자면 사람이 이 먼지 같은 존재인 이 인간이 우주에서 태어나서 잠시 이렇게 여행하다 떠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또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디아스포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낯선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감각을 이 한국의 대중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들이 저희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가장 좀 추구했던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너무 우리 모두가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굉장히 낯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들. 그래서 그 낯섦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동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일조한다라는 게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어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공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 한국 내 이주민 커뮤니티와 좀 더 밀착되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실제로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서 더 이해되는 폭들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아스포라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금 직접적인 교류를 네. 해볼까.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 저희에게 남은 또 중요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선주민만을 위한 영화제가 아니라 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미오 아마리 아마리 미호님, 님의 예. 공연과 영화 상영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어떤 면은 사람들이 영화에 나왔던 사람이 공연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술렁거리는 걸 제가 네네. 옆에서 봤는데 그런 공연을 또 하나의 그 어떤 문화적 매개로 네. 영화제 안에서 집어넣으신 것도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영화제라는 행사가 기본적으로 축제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음악을 통해서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는 말씀하셨던 아마리 미호님께서 또 이렇게 영화에 출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공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바래왔던 어떤 그런 네. 공연의 어떤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주민 커뮤니티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또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과정 속에서 좀 예상외로 좀 여러 가지 좀 뭐랄까 단계들이 네.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분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런 표현 해도 돼요? 약간 너무 뭐랄까요 관제 성격의 어떤 단체들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네. 좀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활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주민이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네. 한국 사회에서 또는 어떤 이 정부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런 속에서 단순히 그냥 이미지로서 소비되는 건 는 아닐까 뭐 이런 네. 고민들을 또 하게 돼서 그런 어떤 좀 그런 고정관념을 더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예상만큼 쉽지 않다. 기대만큼 네. 예, 모시지 못하게 되는 네.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생기곤 합니다. 그렇죠. 네. 자생적 커뮤니티에서 자생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문화 예술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어디서나 네네.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될 네. 텐데 그만큼 우리가 아직 문화 다양성에 이르는 길에 네. 멀리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천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그 공간적 네. 제약성 때문에 네네. 사실 또 사람들이 이게 인천 지역만을 위한 뭐 영화제인가 막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사실 우리가 인천에서 받는 지원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쨌든 그 인천항을 중심으로 네. 지금 이 영화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위치죠. 공간적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거기 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네네. 물론 2013년 제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생겼을 때는 네. 저는 없었지만 네. 인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영화제가 가능할까 그 영화제에 대한 성격을 고민하시다가 네. 인천이 어쨌든 인천항을 통해서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하와이로 첫 이민이 네. 또 일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항구도 있고 또 공항도 있는 이 공간이 사실 말하자면 접경 공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네. 그 문화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생길 수도 있는 네. 그런 공간이어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화제를 한다면 가장 적절한 어떤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13회까지 지켜왔는데요. 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작품들 그리고 네. 좋은 영화인들과 또 멋진 관객분들이 함께 하시는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관객들, 네. 한국의 다양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받는 행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조금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늘 고민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인천 지역 내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인천이라는 공간이 또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네. 굉장히 다양한 이 계급 또는 계층차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또 함께 네. 공존하는 곳이기도 해요. 사실 이 송도 경제자유지구는 정말 의리의리한 마천루가 펼쳐져 있고 거기는 정말 소위 화이트 칼라 네. 외국인 네. 특히나 또 이제 백인 중심의 네. 어떤 커뮤니티가 또 형성돼 있는 반면에 또 그 옆에 남동공단에는 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이주민들이 또 와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또 부평엔 또 미얀마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고려인 한방마을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인천 내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 영화제가 아직 그 커뮤니티를 모두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과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마련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인천 내에서라도 네. 뭔가 서로 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넓게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번 인천 바깥에서 또 전국적으로 네. 뭔가 네. 영화제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사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지만 학교 100년이 넘는 역사가 함께 있는 네네. 곳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학교 이야기가 음, 많지 않은 것도 네네. 저는 하나의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제 안에서 정작 그 본인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 네. 공간에서 학교의 어떤 우리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라고 소위 우리가 명명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네. 특별 영화제를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음.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끝나면 전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다 이렇게 소비 문화로만 그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네.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네. 많지는 않지만 네네. 이 화교 당사자분들이 직접 만든 네. 영화가 또 몇 편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랬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차이나타운으로 대변되는 어떤 미식 문화로서 이 네. 중국 그리고 네. 화교 이 대중들과 함께 그 산다라는 네. 개념 정도밖에 없는데 좀 더 이런 어떤 관계를 좀 더 이 스킨십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또 요즘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네. 맞습니다. 참 너무 들끓고 있는 중이어서 걱정이 많은데 안 그래도 디아스포라 영화제 바로 옆에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기도 해서 늘 좀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네. 영화제를 진행했던 기억이 또 새롭게 그랬군요. 납니다. 좀 예. 약간 정말 긴장감이 있으셨겠어요. 네네. 혹시 어떤 집단들이 와서 네, 또 맞습니다. 깽판 놓지 네.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그리고 하셨겠어요. 또 한국 사회에서 워낙에 이 또 보수 진영들이 네. 그 민원 폭탄으로 네, 이 네. 나름의 어떤 시위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민원 제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저희가 네. 워낙 다양한 소수자들을 함께 네. 이야기하는 영화제여서 그런지 그런 네. 민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앞으로 이런 뭐 작품들이 뭐 낼 수 있다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늘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차이나타운과 네. 인천역에 있는 네. 인천 계양장 아트 네. 플랫폼에서 늘 진행을 하니까요. 5월이 되면은 한번 인천으로 나들이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영화제는 뭔가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그 네.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네. 어떤지 네. 그게 더 궁금한 그런 영화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이야기 또는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셨을 때 내 건 좀 작품 퀄리티가 좀 아쉽네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네. 영화제 문을 두드려 주시면 우리가 그 영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마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영화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영화제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고 또는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뭐 국적 또는 인종적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네. 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하셔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셔서 여러 영화들이나 영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그 응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더 많은 이주 배경의 네. 영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한 가치로서 문화 다양성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를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통해서 좀 알아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어려운 거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